나는 이 같기도 하고 아이 같기도 한데? 진짜 나는 어떤 유형이지? 라고 막 나를 밀어붙이면서 억지로 한쪽 유형으로 자신을 분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중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MBTI의 의미 뒷부분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MBTI가 과학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MBTI가 과학적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자는 성격심리학의 빅5 모형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빅5 이론은요, 수많은 성격 특질들을 5개의 성격 특질로 분류해 놓은 이론입니다. 이 빅5 이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수많은 성격 특질들을 담고 있는 설문을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이제 다 실시를 한 다음에 그 특질들 간의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높은 것끼리 묶은 거죠. 그것을 이제 요인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계속 묶다 보니까 크게 5가지의 성격 특질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성격은 요 5개의 특질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고, 요 5개의 요인이 개인의 성격 차이를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빅5 모형에서 측정하는 5차원 성격 모형과 동일한 성격 특질을 MBTI에서 측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신뢰가 높아지는 지점입니다. 성격이라는 현상을 잘 담아낸 검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MBTI를 막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들으면서 막 공감하고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우리 사람들의 성격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기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MBTI는 이 유형들이 질적으로 다른 범주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E와 I 유형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검사하면서 이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나는 E 같기도 하고 I 같기도 한데? 난 T 같기도 하고 F 같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선 T고 어떤 부분에서는 F인데 난 뭐지? 뭐 약한 T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MBTI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건 없다. 그냥 너가 아직 너의 선천적인 성우 경향성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애매하게 느끼는 거지, 너가 그거를 정확하게 자기 이해가 된다면 너의 경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벅지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진짜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E인 것 같기도 하고 I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약한 I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다고 하니, 자기 이해가 덜 됐다고 하니 되게 벙찌잖아요. 근데 저자도 이것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도 납득도 안 되고 통계적으로도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TI는 16개의 유형이 실제를 하고, 누구나 이 16개 유형 중에 하나에 꼭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것은 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책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MBTI는 이렇게 T유형과 F유형이 본질적으로 다른 범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통계상에는 이렇게 그래프와 같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측정값들은 모이게 된다. 그러니까 중간이 오히려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딱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인 거다, 성격 차원은. 근데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분절해서 50% 이하는 D, 50% 이상은 F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실제로 다른 범주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MBTI가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타당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말한 해석 지침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성격 유형은 설명 방식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된 가상의 범주이다. 16개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기 힘든 중간적인 성격의 사람도 아주 흔하며 물론 정상적인 성격이다. 중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정상입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 내에서도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이 외향적인 이가 있고 조금 외향적인 이가 있다. 같은 ENTP라고 해도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딱 얘는 ENTP이기 때문에 완전 이런 성격일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억지로 내가 진짜 나는 어떤 유형이지? 라고 막 나를 밀어붙이면서 억지로 한쪽 유형으로 자신을 분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의 성격 이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MBTI에서 성격 유형을 나누고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이 검사를 실시를 한다면 자기 이해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르게 세상을 보고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저 사람 왜 이래? 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정말 다른 세계관, 다른 생활 방식을, 다른 성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해하고 서로 맞춰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굉장히 많은 검사이니까 단점을 잘 보완하면서 해석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MBTI 유형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은 더 추후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